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일단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저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번 우리 예비고 1 친구들이 이 11월까지는 뭘 준비하면 좋고, 그리고 각자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을 메인으로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는 수업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1등급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조건 1, 2등급을 만들어 드리라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단언컨대 1등급을 만드는 수업을 할 거고요. 1등급이 나와야만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내신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까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하면 수학 1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 일단 2학년 여름방학까지 우리 애 뭐 시킬지를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선 내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춰주려면 내신 들어가기 직전 방학에 그 과목 심화 수업을 온전히 보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반 애들 기준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방학 다 끝나고 내신 시험지 풀리면 8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들어 놔야 안정적인 1등급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첫 번째로 일단 특이한 점은 선생님 공통수학 1이요. 왜 공통수학 1은 1월 1월 처음 하죠? 불안한데요? 이런 어머니들이 많으실 건데,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건 공통수학 1을 어느 정도까지 일단 하고 11월을 맞이해야 되는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공통수학 1은 제가 가르치나 누가 가르치나 개념을 이해시키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희의 공통수학 한두 번 일단 돌렸는데 그래도 11월까지 한두 번 더 돌리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그냥 집 앞 언덕 오르락 내리락만 계속 하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들에게 공통수학 1 수업을 해주면서 스텝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풀 때 오래 걸리는 이상한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푸는 법을 알려주는 건데, 예를 들어 첫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건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를 효율적으로 쉽게 풀려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 수투의 개념인 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미분을 써서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공통수학 1은 1월, 2월에 바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한두 번 돌린 상태에서 문제지 한두 권을 더 풀린다고 해서 그냥 기억만 남을 기억 유지 정도가 뿐이지 스텝업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 공통수학 1은 1, 2월로 미루셔도 좋고, 왜냐? 그거를 스킬풀하게 풀려면 수원에서 피우는 동경을 알아야 복소 평면을 쓰면서 복소도 쉽게 풀 수 있고, 수투를 알아야 미분을 쓰면서 나머지 정도 쉽게 풀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방정식과 부등식도 1학년 내용 중에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이 방정식, 부등식도 또 쉽게 푸는 방법은 함수의 그래프를 쓰는 건데, 함수의 그래프는 수학 하에서 다루는 메인 내용입니다. 결국 이 공통수학 1에 대한 스텝업을 시켜주려면 어쩔 수 없이 선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1, 2월까지는 굳이 공통수학 1에 힘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너무 오래돼서 한지가 너무 오래됐다면 유형서 정도 한 권 정도 풀리는 건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시키시는 건 저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스킬풀한 방법, 그리고 내신 문제랑 시중 문제집과는 어떤 갭이 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1, 2월 달에 공통수학원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대망 이제 공통수학 2입니다. 똑같은 1학년 과목이지만 공통수학 2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뀐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도형의 방정식과 경우의 수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도형의 방정식이 1학기, 경우의 수가 2학기입니다. 근데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죠.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경우의 수 단원은 차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경우의 수, 애들이 경우의 수 단원 문제를 어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경우의 수 앞에서 배우는 집합 그리고 함수, 집합 개수와 함수 개수를 세는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경우의 수 위에 집합 명제 함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 어려운 주제로 나왔던 집합 개수, 함수 개수 문제는 못 냅니다.
바꿔 말하면 공통수학 1의 볼륨이 매우 작아질 걸로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누구한테 배우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스타트가 바로 이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입니다. 지금 현재 수능 기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함수입니다.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함수를 못하면 지금 내신 수능판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수학 2는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배우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1학년 과목이지만 공통수학 2를 이번에 안 하는 건 정말 큰 패착입니다. 공통수학을 또 그냥 1년 때 하니까 되던데? 다음 방으로 미루지 뭐. 난 미적분막 선행방 나가지 뭐. 네, 좋은 거라고 보진 않고요. 공통수학 2는 반드시 세게 한번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대수, 현행수학원, 그리고 위적분원, 현행수학2입니다. 어머니들 1학년 수학과 2학년 수학의 차이점을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1학년은 모의고사를 의미 있는 모의고사 시험, 3월은 중학교 거니까요. 6월, 9월, 11월 3개고요. 2학년 의미 있는 시험이 6월, 9월, 11월에 3학년은 3, 5, 6, 7, 9, 10, 11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다 합친 내용을 지금 애들은 2학년 때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수원수2, 지금 현행과정 수원수2 바뀐 교육 중에서 대수랑 미적분 1은 1학년 수학과 비해서 내가 학습해야 할 양이 정말 까놓고 말해서 2배, 3배입니다. 더 쉽게 얘기 드릴까요? 예를 들어 신규생이 왔다고 쳤을 때 1학년 때 저한테 신규생이 온 친구들은 제 수업을 잘 쫓아갑니다. 근데 2학년이 돼서 저에게 신규생이 온 친구들은 수업을 쫓아가기가 벅차합니다. 왜일까요? 수학원 수학2는요. 단계적인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이렇게 풀면 와 애들은 와 하겠죠. 근데 애들은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쌓아오지 않으면 내신 때는 그거를 보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수원, 현재 수학원, 미적분원, 현재 수학2 이거를 이번 방학 때 왜 해둬야 되냐면 중학교 때 선행에서 제일 1순위로 중요한 건 진짜 교과서적인 개념을 애들에게 잘 알려주냐, 센 비스텝 쥐어줬을 때 풀 줄 아냐? 가 중요한 거겠지만 이제 고등수학에 와서 수학원 수학2를 잘하냐 못하냐를 판가름 짓는 건 결국 내신에도 모의고사 킬러가 다 나옵니다. 어머니들 모의고사 킬러는 정답률이 3%, 4%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3%, 4% 문제가 시험지에 3, 4개가 박혀 있는데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 수도 있죠. 이걸 맞추게 하려면 단순히 이건 이렇게 풀면 돼. 1학년 때는 양치기가 먹힙니다. 소위 말하는 빡센학원. 그냥 문제지 10개 돌려. 그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애들은 꾸역꾸역 풀면 그래도 봤던 거니까 스스로 끌고 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원 수학2부터는 이 개념을 여기까지밖에 안 배우면 모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학년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들은 보통 등차등비 수열입니다. 등차등비 수열을 저한테 처음 들으면 뭐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수업을 끝까지 듣고 문제를 푸는 것까지 보여주면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 수원 수투부터는 이런 수업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제 입장에선 저희 반 애들이 다 전교 1등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전교 1등은 아니지만 제가 알려주는 내용을 다 소화하고 쫓아갈 수 있으려면 이런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수학원 수학2는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수원, 미적분원, 지금 수원 수2는 이 실력 심화 2단계를 반드시 저에게 거치면 저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 수 있다고 확언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에 실력 심화는 뭐냐? 심화는 말 그대로 제가 알려준 걸 다 소화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숙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실력 수업은 심화 수업 때 다뤄줘야 되는 그 실전 개념들을 숙지시키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커리큘럼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수 그리고 미적분 1부터는 무조건 내신 전 심화 파트 스텝 2 그 전에 심화 스텝 1 그리고 그 전에 실력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1학년 수학과 달리 이 정도 힘을 쏟지 않으면 이번 방학 때 수원 수투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힘들 것이다. 그럼 정리해보면
일단 공통수학 1은요 1월, 2월까지 미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11월, 12월에는 수원 또는 수투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제 수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깔았는데 그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자, 어머니들 보시면 이번에 제가 6평에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특이점 첫 번째, 제가 보라색 걸로 표시하는 건 다 함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함수를 못하면 망하는 시험. 지금 수능 시험은 함수를 잘하는 자 1등급인 시험. 결국 어머니들 3학년 때 우리 애가 아쉽게도 1등급을 못 받아서 정시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시러가 됐다는 가정하에 최근 트렌드는 3학년 때 대수 미적분원, 현행 수원 수투를 3학년 때 완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죠. 재수생이랑 동등하게 스타트를 하려면 2학년 내신이 끝났을 때 수원 수투는 거의 완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레벨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투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 6평을 보시면 수원이 어려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강으로 수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 때는 결국에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 애들이 일단 제가 바라는 저의 수원 특강 대상은 개념은 어느 정도는 알았으면 합니다. 아예 생으로 처음 수원을 듣는 친구가 제 수업을 들으면 따라는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따라는 올 수 있는데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애들이 기본 개념을 아는 상태로 와야 나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걸로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요걸 발전하면 요게 있고 요걸 알면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데 처음 뵐 때 저한테 배우면 약간 기본 문제에서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대수를 처음 해 만약에 특강 수업을 듣고 싶어 그러면 대수 기본 수업을 병행하면 쫓아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확실한 건 제가 문제 자체는 엄청 어렵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여름에 하는 특강에서는 애들에게 보여주는 건 너네 고등학교 수학은 이런 거야.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문제가 뚫리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문제까지 확장할 수 있어. 요거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선생님 수원수 둘 다 중요한데 왜 하필 수원을 하시나요? 일단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여름방학 특강은 연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투는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극한, 연속, 미분, 적분까지 쭉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수원은 세 단원이 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속성이 떨어져도 극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건 수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원 스타트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 저와 딱 맞는 커리큘럼을 가는 학생은 어떤 친구냐면 수원 개념은 한 상태고 제 특강 수업을 들으면서 수투 개념을 11월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제 정규반 커리와 아주 딱 맞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대수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친구는 솔직하게 말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효율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수강 대상은 수학원 개념은 한번 돌렸고 이걸 들으면서 수학원 실전 개념을 어느 정도 따라 만들어주고 수투 개념은 따로 병행을 하면서 11월에 개강을 했을 때 수투 실력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거에 딱 맞게 올 수 있는 친구가 사실 제가 제일 원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12월부터는 물론 추후에 설명이 다시 있을 테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11월부터 이제 다시 하이퍼 경기 개강을 하게 되면 저는 수투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12 개강하고 나서는 온전히 수투에 전념을 해서 수투 실전 개념을 차곡차곡 쌓는다. 와, 이게 수투구나. 이게 3차, 4차 함수구나.를 맛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은 이제 지옥의 스케줄입니다. 그때는 이제 아침 클리닉도 진행을 할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스템을 다 돌리게 될 텐데 이제 그때는 공통수학 1은 조금 볼륨을 줄여서 공통수학 2는 볼륨을 되게 늘릴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또 질문해 주시는 게 저기 양씨 확통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니들도 계실 겁니다. 수능에 확통 나오지 않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전교 1, 2, 3등 하는 친구들은 선행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걔네들은 제가 이렇게만 알려줘도 두 가지, 세 가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 애는 잘하긴 하는데 그냥 적당히 잘하는 친구라면 사실 과한 선행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양정 현재 2학년, 걔네들이 1학년 때 1등을 받은 친구들이 대여섯 명 있는데요. 걔네 중에 지금 현행 교육과정 미적분 선행한 애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미적분 선행한들이 내신 잘 본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저도 확통을 하긴 합니다. 그럼 왜 하냐? 필요 없다며. 근데 왜 하냐면요. 경우의 수 1단원만 할 겁니다. 확통의 구조가 경우의 수와 통계입니다. 통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확통 시험 보기 전까지 통계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통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애가 확통 안 했다고 내신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애는요 전교 1등 할 거예요. 무조건 시험 100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피지컬도 돼. 다 소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저희 반의 방향성은 딱 요 정도. 수학원 개념은 했으면 좋겠고 수투 개념을 제가 특강하는 동안 채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투 실력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 1, 2월에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세게 가면서 이 수학원이 조금 날아갔을 테니까 수학원 문풀 정도 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확통은 경우의 수만 잘라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추후에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거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에 맞는 수업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건 2학년 여름까지의 계획을 한번 짜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애가 지금 수준에 맞게 지금 상태에 맞게 올바른 반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시대는 1등급을 안 받으면 큰일 날 시대다. 바꿔 말하면 수학 많이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들.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만 잘하면요. 제가 중학교 때 130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대 우선선반에서 장학금 받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수학 원툴입니다. 중학교 때 수학 말고 잘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살아남았을까요? 다행히도 잘하는 게 수학이었어요. 이번 방학 때 수학이라도 잘 잡아두시면 대학 보내기 아주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준비했고 뒤에 다른 강사분들도 다 다른 내용 준비하셔서 준비하셨을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네.